뉴스탑10이 선정한 4위입니다. 행인 삼킨 이 용산 싱크홀 얘기인데요. 설 연휴인 지난 20일에 용산역 인근 인도에서 인도입니다.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가 현재도 진행 중인데 그 어느 곳도 아닌 인도라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시공사가 밝힌 원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상태로 놔두면 도로나 더 확대될 수 있으니 지금 현 상황에서 응급적으로 매몰된 부분만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초음파 탐사를 해가지고 저 현장 주변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복구나 안전하게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파악된 1차적인 원인은 뭔가요? 지하수 유출이 조금 된 상황입니다. 그게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윤상 기자, 지하수 유출 얘기를 했었는데 정밀검사 결과는 상황이 좀 나왔습니까? 네, 서울시가 어제 바로 그 지표 검사를,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지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인데요. 결과는 25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싱크홀이 발견된 그 용산 주상 복합 아파트 인근에서는 지금 땅 파내기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 용산역이 아무래도 지표 가까이 지하수가 흐르다 보니까 저거 아닙니까? 저거. 예. 네,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어휴. 버스에서 내린 행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좀 당황스러운. 아니 뭐 일반 도로나 호수 옆도 아니고 저 인도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용산역 인근은 지표 가까이 지하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싱크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예. 그렇지만은 시공사 측에서는 용산역 인근 토지의 땅의 성질에 맞는 공법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측에 잘못이 있다면 영업 정지 등의 제재 방안도 강구할 방침입니다. 이도영 차장. 네.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측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영상을 보면 저렇게 큰 문제가 또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한데 큰 원인은 뭡니까? 예. 아마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그 영화 장면보다도 현실감 있게 땅이 꺼지거든요. 저건 구조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이 수천 건의 이 싱크홀 따지고 보면 지하수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힐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오래된 상수도관이 문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상수도관에서 계속해서 물이 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물길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싱크홀이 속속 발견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용산에서 사고가 난 것도 이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아무래도 대형 터파기 공사를 하다 보면 물길이 바뀌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어느 공사장이든지 대형 공사장은 주변의 도로가 조금씩 침하되는 모습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침하가 발견이 됐다면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해서 이번처럼 큰 싱크홀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이유라고 예. 꼽을 수 있겠죠. 잠시만요. 지금 박지만 이지 회장이 박용 여사의 빈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뭐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고, 예,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녀간 지 한 20분 뒤에 박지만 이지 회장도 사촌 누나의 빈소를 찾아서 이제 조문하는 모습입니다. 박지만 회장의 경우에는 어제 그 사촌 누나 박영옥 씨의 별세 소식을 듣고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정도 그 부인 서양희 변호사 함께 그 조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예. 바로 오늘 찾았네요. 예, 일단 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슬하에 있는 3남매 중에는 이제 대통령만 빼고는 오늘 박근영 씨도 그리고 박지만 씨도 모두 조문을 마쳤군요. 예, 이도영 차장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예. 예, 그런 그 싱크홀 문제는 이 오래된 상수관 빨리 교체해야 된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원인이 해결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런 공사 현장에 있을 때는 항상 주변 그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공사장이나 도로치마 이런 거 조금씩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상이 있을 때 미리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은 많은 상당수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데 이 싱크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예방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후가 있을 때 조짐이 있을 때 미리미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그거 외에는 큰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단이 됐으면 처방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상하수도 보셨던 것처럼 상하수도 노후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분 많이 나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 서울시장이 이 함몰 예방과 대응 시스템 배우기 위해서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당시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도시 안전에 있어서 앞선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동경도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서 보다 더 안전한 서울, 시민들이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도 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예, 다시 한번 지금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고 박용옥 여사의 빈소를 방문한 박지만 이지 회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글쎄요, 저 지금 뭐 부인 서양희 변호사는 오지 않은 것 같죠? 지금 예. 화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통화할 때는 같이 가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예. 그 모습으로 봤을 때는 혼자 온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박지만 회장이 오랜만에 이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에 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지금 아산병원에서 사천 누나의 빈소에 조문한 모습까지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자, 카카오톡 질문이 왔다는 사인이 왔군요. 이 싱크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보시면요. 시청자 의견 이런 질문이 와 있습니다. 김토현 변호사님 질문드리죠. 자, 요즘 싱크홀 발생이 너무 잦습니다. 특히 저 인도는 참 충격적인데 싱크홀 때문에 다친 사람은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까? 참 근본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은 시공사 아니면 서울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결국 사고 원인이 어디냐는 건데, 아까 지금 도표 보셨지만 서울 대부분이 뭐 지하수 하수관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한 85%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하수관 때문에 생긴 싱크홀이라고 하면 하수관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옆에 시공사에서 예. 시공사 공법상의 문제들로 해서 지하수가 유출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싱크홀이 생긴 거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법을 하고 이러이러한 공법에서는 이러만큼 지하수가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미리 통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서울시가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그 싱크홀의 발생 원인이 사고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있는가를 따져서 그 사고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어제 의정부에서 한번 치마 싱크홀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경우에는 사실 시공사 측의 어떤 과실이 굉장히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의정부시가 한 1,500만 정도 위자료를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인을 삼킨 용산 이 아찔한 인도에서 나타난 이 사람이 가는 행인을 삼킨 싱크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